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켰는데 이 구독자가 1000명이더라고요. 1000명이 딱 떠가지고 저도 놀랬습니다. 제가 5월 4일날 처음 이렇게 동영상 올려가지고 벌써가 아니라 뭐 그래봐야 35일 됐는데 1000명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제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집도 엉성하고 디테일하지도 않고, 그리고 소리도 좀 덜 들리고 약하게 들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핸드폰 하나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던 부분이었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게 지금 아직도 잘 몰라요.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배우면서 가니까 앞으로 좀 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어쨌든 1000명이라는 구독자가 이제 되셨고, 근데 시청을 보니까 제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좀 더 구독을 눌러가지고 시청해 줬으면 고맙겠더라고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구독 신청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꼭 좀 구독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후에 지영철 조교사님하고 갑자기 이제 청계산 번개를 가자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얘기가 너무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촬영을 해볼까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뜻밖의 많은 팬들이 굉장히 잘 봤다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지영철 조교사님이 존경스럽다, 한 직장에서 50년을 근무했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지조교사님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자기 분야는, 자기 직업은 힘든다고 하잖아요. 힘든다고 하는데, 제가 기수조교사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조교 주위에 기수조교사를 한 동료들을 볼 때마다 이 기수조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독스러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영철 조교사님 같이 50년을 이렇게 하면서 명예롭게 은퇴한다는 것은 진짜 그분이 올바르게 생활해 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운이 그만큼 따랐고, 여러 가지로 참 신이 내린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조교사 기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수부터 조교사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22년 기수 생활 했거든요. 22년 기수 생활 했는데, 기수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우선 체중 조절, 그 다음에 부상에 따른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예요. 이 기수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체중이라는 게 어쨌든 부담 중량 4kg 떼기 전에는 한 50kg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기성기수대에서는 52kg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우리 아까 지영철 조교사님도 보면 13살 때 이제 들어와서 14살, 15살 때 기수가 됐거든요. 어린 나이에 기수가 되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키도 크고 덩치도 크잖아요. 근데 기수를 하려니까 이 체중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배들, 우리 또래들도 보면은 기수 생활하면서 체중 빼느냐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안 먹어야지. 안 먹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몸을 완전히 혹사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체중 빼는데, 그렇게 빼다 안 되면 이제 라식스 이뇨제라는 거, 지금은 라식스 이뇨제를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약국에서 막 구했거든요. 그럼 이 라식스 이뇨제를 라식스를 처음에는 반알 먹어요. 반알 먹어도 그냥 핑 도는데, 이걸 반알 먹고 또 자꾸 먹다 보면은 이게 인이백인다 그럴까? 이제 체중 막판에 뺄 때 한 20알까지 먹는 기수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냥 한 번에 20알 털어놓고 물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진짜 상상할 수 없이 구역질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체중을 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을 못 빼가지고 체중을 도저히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도태되는 기수라 그래야죠. 그냥 기수직을 중대 도태된 기수들도 있고 또 기수생활하다가 이제 체중을 너무 빼니까 위가 빵꾸 난 기수들도 있어요. 위가 어쨌든 그냥 안 먹고 내리 운동만 하고 더 안 되면 약 먹고 뭐 이러니까 뭐 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위가 빵꾸 난 기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 체중 조절하는 게 기수로서는 체중 조절이 일단은 기수의 생명입니다. 일단 체중을 맞춰야만이 말을 탈 수 있으니까. 그렇고 또 기수 생활하면서 이 부상 위험 이 주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수 생활했다 그러면 말에 떨어져 봤어요? 다쳐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기수 생활은요 목숨 걸고 타는 직업입니다. 제가 이제 85년대 기수 데뷔할 때 바로 데뷔하는 구지에 85년도 10월 달에 뚝섬에서 제가 뚝섬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뚝섬에서 데뷔할 때 서대원 기수가 결승선 다 와가지고 이 말이 펜스를 넘어감으로써 이 기수가 결승선 그러니까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기둥과 충돌해가지고 기수가 서대원 기수가 결승선 기둥과 충돌해가지고 순직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그때 기수 데뷔했을 때거든요. 저는 이제 데뷔하는 날이고 우리 동기 중에도 이제 일주일 일찍 데뷔한 동기가 있는가 하면 뭐 2, 3주 늦게 데뷔한 동기가 있는데 자기가 탈 말이 없으면 늦게 데뷔하거든요. 제가 데뷔하는 날 이제 서대원 기수가 이렇게 순직하는 걸 봤고 그리고 과천에 와가지고도 김태성 기수 12기인 김태성 기수 이준희 기수 그 다음에 임대규 기수 그런 기수들이 경주 중에 낙마로 인해서 고인이 됐어요. 고인이 되고 그 다음에 김훈 기수는 이제 조교 중에 낙마로 인해서 고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85년도 기수 데뷔해가지고 지금까지 다섯 분의 기수가 경주나 조교 중에 고인이 된 걸 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김정훈 기수가 있는데 김정훈 기수가 옛날에 말을 잘 듣던 기수거든요. 옛날에 김명국 쫓겨사 김명국 기수하고 김정훈 기수 하면 한때 쌍벽을 이루던 기수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정훈 기수를 이제 기수협회 행사 때 김정훈 기수가 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와요.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김정훈 기수를 영원한 짝키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김정훈 기수는 경주 중에 이 과천에서 경주 중에 낙마해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됐습니다. 하반신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 휠체어 타고 사는데 그래도 얼굴을 밝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수협회 행사 때는 와가지고 기수들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다친 것 때문에 아프지만 그래도 밝게 사는 걸 보면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수라는 직업이 위험한 직업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직업인데 주위에서 기수 생활하다 낙마해봤냐 이럴 때마다 그냥 큰 목숨 걸고 하는 직업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기수라는 직업이 목숨 걸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수라는 직업은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세법이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하고 그냥 어쨌든 좀 마세법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은데 기수 생활하다가 이 어린 나이에 기수 생활하면 아는 사람이 전부 다 경마와 관계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경마와 관계된 사람들하고 기수가 어울리다 보면 그게 다 마세법 위반이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말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말 얘기를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반 경마 팬한테 말 얘기를 하면 경마 정보 유출이 되고 또 거기서 밥까지 먹었으면 상응 접대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런 참 어려운 마세법인데 거기에 기수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기수 조교사가. 그래서 기수 생활하면서 체중을 못 빼가지고 체중 오바로 도태되지, 부상으로 도태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인관계 이걸로 잘못 엮여가지고 마세법으로 또 도태되지.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도태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경마장 기수 1기부터 지금 뭐 33기인가 이럴 텐데 여기까지 쭉 보면은 각 기별로 옛날에는 한 명이나 두 명 남아있고 다 도태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이제 기수들 중에 이제 또 조교사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조교사 시험을 쳐가지고 조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조교사 시험을 치는데 기수들이 조교사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시험에 합격을 못 해가지고 제가 기수회장 시절에 영예기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영예기수가 자격요건이 돼가지고 영예기수가 되면은 조교사 면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또 영예기수를 통해가지고 조교사 된 기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시험을 치던 영예기수를 통해던 기수가 이제 조교사 돼가지고 이 조교사라는 직업도 또 만만치 않은 직업이에요. 단지 조교사라는 직업이 이제 나이도 먹고 기수 때 또 요즘은 이제 조교사가 이제 기수 출신도 있고 관리사 출신도 있고 마세 승마 교관 출신도 있고 이런데 이 조교사란 자리는 그래도 기수 때 아까 기수하다가 이제 조교사를 하니까 기수 때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살아남은 기수들이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해서 이제 조교사 때는 이 마세법에 좀 덜 걸리는 입장이에요. 덜 걸리는 입장인데도 이 제가 조교사를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뭐 대리마주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이렇게 또 걸리더라고요. 마사회법에. 그래서 조교사 돼가지고 또 많은 기수 출신이 또 도태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수 조교사 하면서 정상적으로 명예퇴직한 분이 10년 전만 해도 거의 드물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드물었다가 한 10년 요쯤부터 이제 기수 조교사 하면서 이제 조교사로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명예롭게 퇴직한 선배분들이 지금 한 18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죠, 이제는. 근데 지난해 제가 지용철 조교사님에 대해서 50년 경마 인생사를 얘기했더니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13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신다는 게 훌륭하다 그러는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경마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수 때 거의 뭐 한 5분의 4가 도태돼 버리고 이리저리 도태되고 조교사 돼가지고 또 도태되는 이 판에서 50년을 갖다가 이렇게 명예퇴직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다는 것은 신이 내린 어떤 특수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열심히 살고 지용철 조교사님이 열심히 살고 진짜 올바르게 살고 해와서 이렇게 왔지만 그 부분에는 운도 많이 따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아무튼 그냥 지난해 지용철 조교사님 50년 얘기를 청계사 올라가다 이렇게 한 걸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마사 지역에 마사의 직원들 우리 관리사들 중에서도 그걸 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놀라워 하더라고요. 대단한 인생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촬영했다는 게 너무 지금 저는 또 뿌듯합니다. 가슴이 뿌듯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기수생활 22년 조교사 이렇게 지금 35년 36년을 이렇게 생활했는데 제가 생활하면서 또 저는 또 특이하게 기수생활을 22년 하면서 기수협회장을 한 10여 년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조교사 하면서 조교사 부회장, 조교사 회장도 했고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는 경마 35년 역사지만 굉장히 풍부한 재밌고 거기에는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나빴던 일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 경마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풀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마팬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뭐랄까 향수도 한번 젖어보고 또 우리 경마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또 볼 수 있고 이러면서 좀 경마를 하시면서 좀 이걸로서 또 한편으로 또 즐거움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5년, 36년 이 경마 살아온 이 경마 인생을 갖다가 유튜브에 잘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꼭 다시 시청하시면서 꼭 구독 신청 이게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을 그래야지 이게 더 힘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